한때 중동의 든든한 동맹이었던 이란과 이스라엘.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손꼽히죠. 무엇이 이 두 나라를 돌이킬 수없는 갈등의 길로 이끌었을까요? 혁명과 이념, 그리고 외부 세력의 개입은 이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랜 동맹이 어떻게 철천지원수가 되었는지 그 비극적인 역사를 추적합니다. 이들의 끝나지 않는 대립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 파헤쳐 봅니다. 이제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방구석 세계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때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꿈꾸던 친구 같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뉴스 속의 긴장감 넘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과거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역사의 아이러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중동 지역의 복잡한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두 나라의 관계 변화만큼 극적인 서사도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50년대, 이란과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였어요. 당시 이란은 팔레비 왕조가 통치하던 시기였고, 서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근대화를 추진하던 중이었죠. 이스라엘 역시 신생국으로서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긴장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통해 서방 기술을 도입하고 군사 및 정보 분야에서 협력하며 지역 내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랍 국가들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이란이라는 비아랍 국가와의 연대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였고요. 마치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든든한 동맹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두 나라는 경제, 군사, 정보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했어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농업 기술을 배우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았죠.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에게 중요한 석유 공급원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란의 사바크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중동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어요. 이란의 팔레비 국왕은 이스라엘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주변부 동맹의 핵심 국가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대표 인물은 이란 대표 인물을 만나 서구식 정장을 입고 악수를 나누며 밝게 웃는 모습으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당시 이란 대표 인물 역시 서구 문화를 받아들인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서로의 수도에 대사관은 없었지만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하는 대표부를 두고 긴밀하게 소통했습니다. 이 시기만 해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마치 한 배를 탄 동지처럼 보였어요. 서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굳건한 유대를 형성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두 나라의 운명도 극적으로 바뀌게 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후반, 이란에서는 팔레비 왕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혁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서구화 정책에 대한 반발과 종교적 보수주의의 부상은 결국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이어졌어요. 이 혁명은 이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혁명 이후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하고 서방과의 관계를 단절하며 반이스라엘, 반미 노선을 공식화했어요. 이란 대표 인물의 의상도 서구식 정장에서 전통적인 이슬람 의상인 수수한 색깔의 튜닉과 바지, 그리고 머리 스카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정체성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러한 변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든든한 우방이었던 이란이 순식간에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적대국으로 돌변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대표 인물은 더 이상 서구식 정장 대신 좀 더 실용적이고 군사적인 느낌이 가미된 복장으로 등장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 움직임을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했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중동 지역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중동 지역의 서방 제국주의의 천병이자 팔레스타인 민족의 억압자로 규정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비난하며 맞섰고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은 서로를 향한 오해와 불신을 더욱 키워나갔어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보았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극단주의 세력의 온상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했고, 이란은 이에 맞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우호적인 관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를 향한 깊은 적대감과 경계심만이 남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나라의 관계 변화를 보면서 국제관계에서 이념과 정세의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때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나라들이 정치적 격변 앞에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꼴을 만들게 되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엇갈린 운명 속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은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이제는 중동 지역의 가장 첨예한 대립 관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란 혁명 이후 두 나라의 관계는 단순히 소원해지는 것을 넘어 전면적인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어요.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중동 지역 내에서 서로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대리전 양상으로 나타났죠. 이란은 시아파 무장 단체들을 지원하며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단체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들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 인물은 더욱 긴장된 얼굴로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고, 이란 대표 인물은 수수한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고 강경한 어조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이러한 대리전의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어요. 이란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시리아 내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죠. 시리아에 이란의 군사기지가 들어서고 정밀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이스라엘의 안보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이란 관련 시설과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들을 상대로 수많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시리아를 통해 자신들을 포위하려는 시아파 초승달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보복을 경고하며 맞섰습니다. 이처럼 시리아는 두 나라의 대결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는 격전지가 되었던 겁니다. 핵 프로그램 역시 두 나라 갈등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어요. 이란은 평화적인 목적의 핵 개발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과거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공습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고
이란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핵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핵 갈등을 보면서 한 국가의 안보 인식이 다른 국가의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수록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강경한 대결 구도로 치닫게 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의 안정과 국제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직접적인 전면전보다는 사이버 공격, 암살, 공작 등 다양한 형태의 그림자 전쟁을 벌이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과학자를 암살하거나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이란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정보전과 심리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대표 인물은 정보 요원들과 함께 작전을 모의하는 듯한 진지한 표정으로, 이란 대표 인물은 성난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행동을 규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국제사회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어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지하면서도 이란과의 핵 협상을 통해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모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핵 프로그램 진전을 가속화했고,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어떠한 핵 협상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듯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정권 교체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는 반면, 이란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두 나라의 갈등은 팔레스타인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란은 팔레스타인 대의를 지지하며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주요 목소리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더욱 적대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했죠. 이란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을 지원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고, 이스라엘은 이를 이란의 지역 불안정 조장 행위로 규정하며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의 불씨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두 나라는 서로를 향한 깊은 상처와 오랜 아픔을 마주하며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저는 이들의 관계를 보면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화와 이해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해버린 관계는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은 이제 전통적인 군사적 충돌을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었어요. 바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입니다. 두 나라는 서로의 핵심 인프라와 군사 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이란의 핵 개발을 지연시키려 했고,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주요 시스템에 대한 보복성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컴퓨터 화면 속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표 인물은 어두운 방 안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지시를 내리는 모습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이란 대표 인물 역시 전통적인 이슬람 의상을 입고 있지만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복잡한 코드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겠네요. 이러한 사이버 전쟁은 양국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실제 인명피해는 없지만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스톡스넷 바이러스 공격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큰 차질을 주었으며 이스라엘 역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해커 그룹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은 두 나라의 갈등이 새로운 형태로 표출되는 중요한 전장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현대 전쟁의 양상이 얼마나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전선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정보전과 기술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한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의 영토 밖에서 그림자 공방을 벌이며 대리전을 심화시켰어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단체들을 이란의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이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에 맞서 레바논을 공습하거나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등 군사적 행동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을 비난하며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저항 세력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이처럼 중동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리전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서로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리전은 해당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저는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중동 지역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의 갈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계속되는 한 평화는 요원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림자 공방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골을 형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양국은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주요 분쟁에 항상 얽혀 있어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과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 인물은 더욱 굳건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안보회의에 참석하거나 군사훈련을 참관하는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란 대표 인물은 전통 의상을 입고 국제회의에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는 연설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끝없는 대립 속에서도 일부에서는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작게나마 존재해요. 국제사회는 이란 핵 협상 재개를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어요.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 구축이 장기적인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지만 역사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보여주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서 역사적 상처와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군사적, 정치적 접근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양국 국민들 사이의 문화적 교류나 민간 차원의 대화가 활성화된다면 서로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이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은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상처와 오랜 아픔을 마주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지, 아니면 끝없는 대립의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이들의 선택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해버린 관계는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핵심 메시지를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미래의 역사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기록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평화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한때 우호적이었지만 역사적 변화 속에서 극적인 전환을 맞이했어요. 이제는 서로를 향한 깊은 상처와 오랜 아픔을 마주하며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란 대표 인물은 수수한 색깔의 튜닉과 바지를 입고 머리 스카프를 착용한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대표 인물 역시 실용적이고 군사적인 느낌의 복장을 한 채 먼 곳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두 나라의 관계는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문제만을 넘어섭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희망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인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유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때는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꿈꾸던 친구 같았던 두 나라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꼴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는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희망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중동 지역의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아브라함 협정과 같은 움직임도 있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이란에게도 새로운 외교적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란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 정세의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 마련이니까요. 이스라엘 역시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향한 작은 불씨라도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화를 통해 공통의 이익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해버린 관계는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과거의 우호적인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인류의 지혜와 노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 두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